올해 초 코스피 지수는 사상 최초로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증권가에선 3,700도 갈 수 있다는 장밋빛 전망까지 나왔지만 현실은 반대였습니다. 다시 무너진 코스피 3,000. 환호가 공포로 돌변한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정보에 더 목말랐습니다. 회사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문가라는 분들의 도움을 이제 받고 싶었던 거고. 한병우 씨는 SNS 대화방을 통해 뜰 종목만 찍어준다는 이른바 VIP 리딩방에 가입했습니다. 연 회비만 2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칭 전문가의 투자 자문은 기대 이하였습니다. A 종목을 매수하라더니 불과 3분 만에 다시 매도하러 갑니다. 그리고 1분 뒤 B 종목 매수 신호가 나오고 6분 만에 도로 팔라는 매도 지시가 떨어집니다. 전문가 집단에서 그 소비자들한테 제공하는 그 양질의 정보, 분석력에 대한 제공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계적인 아바타 조종하듯이. 한 씨는 가입 하루 만에 바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업체 측은 예상치 못한 계산법을 들고 나왔습니다. 289만 원 중 하루 이용 금액을 빼고 288만 3천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교육 자료라는 VOD 영상값을 제하고 29만 원만 환불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떤 투자 교육을 한다는 건지 VOD 영상을 틀어봤더니 실제 제공한 주식 정보와 정반대의 내용이었습니다. 너무 잦은 매매를 하면은 오히려 그거 같은 경우에는 손실로 다가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너무 많은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확실한 종목에 확실하게 집중해서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매매하시는 게 좋으세요.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계약이 불공정한 건 아닌지 묻기 위해 영업사원 명함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여의도의 한 공유 오피스. 이번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주소지인 인천 송도로 가봤습니다. 역시 공유 오피스였습니다. 우편날 와서 이제 직원분이 수령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실제 사무실은 다른 곳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송도의 다른 건물에서 업체를 찾아냈습니다. 업체 관계자는 계약 사항은 고객의 선택일 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VOD 특약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나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어제 선택당일 때문에 계약서 전부 명시되어 있고. 사무실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거나 아예 자리를 떴습니다. 아니 저희 그 홈페이지에 어차피 나와 있고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어서 협력할 부분이 없습니다. VOD 환불 관련해가지고 통화 안 하시나요? 정말 문제가 없는 건지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업체 퇴사자들과의 통화에서 속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와 진짜 똑똑하다라고 느낄 정도로 그랬던 것 같아요. 특약 같은 거라든지 계약서도 다 변호사 자문을 받고 시작을 하죠. 연 회비를 289만 원으로 정한 것도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데 보면 500만 원, 1000만 원 하잖아요. 여기는 딱 잊어버릴 수 있는 금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300만 원으로 맞춰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까진 치밀했지만 추천 종목 선정은 간단했습니다. 전날 시간외 거래에 상승한 종목들을 주는 거여서 저희한테 스크립트를 짜주셨을 때는 시간외 상승했다고 오르지 말라는 법 있냐, 그렇게 거래량이 있으면 다음날 오른다고 설명을 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건 말이 안 된다, 사기라고 머릿속으로 갖고 영업을 했어요. 몇 분 만에 이뤄지는 매수 매도 지시는 업체 내부에서도 웃음거리였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는 한 2, 3분이면 끝나버리고 저희도 봤을 때 웃기거든요. 저희도 이사님들이랑 놀리면서 매수 매도 이거 어떻게 따라가냐고 했죠. 퇴사자들이 말한 고객 재가입률은 5%. 수백만 원 연회비를 내고도 수익을 얻은 고객은 극소수인 걸로 추정됩니다. 전문가들은 리딩방 가입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스몰캡이라고 하는 소형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위 장난을 좀 치기 쉬운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물건을 먼저 털고 나오는 이런 형태, 소위 펌프 앤 덤핑의 전형적인 형태가 이제 일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회비를 환불받을 방법은 없는 걸까?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은 금지되어 있고 업체는 환급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소비자원이 환불 권고를 해도 업체 측이 거부하면 소송전을 벌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송 비용 부담이 크다 보니 결국 제대로 환불받는 걸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작게는 그 서류 도움을 받는 것도 수십만 원에서 또 실질적 선임으로 들어가면은 배보다 배꼽이 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이제 포기하고 그 화해 권고 결정을 이제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요. 아니 안 그래도 하락장에 손해를 본 개인 투자자들인데 이분들을 꼬드겨서 사기를 친다니까 정말 뭐 벼룩의 간을 빼먹지 이런 말밖에 안 나오는데요. 네, 요즘 저한테도 매일 아침 이런 문자가 날아옵니다. 한 달에 300% 수익 보장 대신에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네. 뭐 이런 식이죠. 이런 불법 리딩방 신고가 3년 새에 70%나 늘어났다는데 이 금융당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리딩방 업체들이 어떤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또 금융당국 대책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돈을 벌게 해준다며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 메시지가 날아옵니다. 클릭해보니 돈다발 인증샷이 넘쳐나고 유명 인사들도 고객이라고 내세웁니다. 조금만 검색해보면 같은 사진에 문구만 바꿔놓은 포토샵 사기인 게 금방 드러납니다. 같은 이름의 유사 투자 자문 업체에 가보니 자신들을 사칭한 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칭이에요. 저희가 회사가 크다 보니까 사칭이에요. 그렇다면 모양새를 좀 더 갖춘 곳들은 어떻게 영업을 하는지 투자자로 가장에 접근해봤습니다. 우선 그들이 자랑하는 건 정보력입니다. 이어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보장을 언급합니다.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고급 정보를 무료로 아무한테나 드리진 않기 때문에 지금같이 지수가 밀리는 장에서도 확정 테마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 실현은 가능하신 거고요. 수익률적으로는 15% 이상 한 달 평균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특별히 할인해서 회비를 낮춰준다고도 합니다. 6개월 기준 정가는 700만 원이세요. 40% 정도 할인 대신 400만 원 정도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고 정말 실력은 있는 곳일까? 무료 추천 종목부터 받아봤습니다. 제약 관련주를 추천받았는데 그날 바로 20% 이상 폭락했습니다. 큰 손실을 봤다고 항의했더니 종목 이름 한 글자를 잘못 봤다는 황당한 해명을 내놓습니다. 리딩방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SNS로 받은 명함의 주소지로 가봤습니다. 유사 투자 자문과 전혀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그 건물이 저희한테 오는데 다 반송시켰어요. 건물 관리실에선 해당 업체가 애초에 입주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저희한테 처음 그게 등록 자체가 없어요. 취재진은 이번엔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어 1:1 리딩방 가입을 권유했는데 불법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가짜 주소지를 알려줬는지 따졌습니다. 저희가 권유드리진 않고 있고요.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저희는 이렇게 컨설팅을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명함을 남겨드려요. 저희도 이전한 지 얼마 안 돼서 안착을 한 다음에 수정은 바로 해야겠죠. 의심 가는 업체를 더 찾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글로벌 투자은행의 이름을 딴 유사 투자 자문 업체. 월 77만 원짜리 리딩방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스타트업 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습니다. 물주당 9,300원에서 9,500원대에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게 운영사 측 통해서 삼성증권 통해서 이제 내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일주에 8,000원에 내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연말에 이 주식이
우회 상장되면 큰 수익이 날 테니 최소 500만 원을 투자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12월 연말을 보고 있잖아요. 300% 정도의 수익을 해서 이 15% 정도 수익을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거금을 투자하면서도 더 알아볼 필요는 없을 거란 식으로 말합니다. 제2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보시면 되고 대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 뭐 회원님이 알아보신다고 해서 지금은 나오는 자료가 많이 없을 거예요. 리딩방 직원이 언급한 스타트업 기업에 확인해봤습니다. 업체 측은 상장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특히 연말까지 상장한다는 건 얘기한 적조차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삼성증권 역시 리딩방 측의 영업활동에 대해 전혀 모르는 일로 삼성증권과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진은 이번에도 숨바꼭질을 해야 했습니다. 금감원에 등록된 주소지에 갔지만 허탕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홈페이지와 명함에 적힌 상가 건물, 간판만 덩그러니 남아있고 사무실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나갔어요. 미치게 안 되는 거야. 특별히 얘기한 적은 없고 그냥 오늘만 보고 무자하는 정도. 업체 대표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금융당국이나 취재진으로 의심한 듯 대화를 피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희 마감했습니다. 아, 마감하셨다고요? 네. 담당자 통해서 연락 주시겠어요? 투자를 얼마 하면 된다고 하길래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직접 보신다고요? 아, 마감하고 담당자 볼 필요 없습니다. 이 같은 유사 투자자문 업체는 전국에 2,100곳 넘게 난립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불법 영업 단속을 위한 암행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예산입니다. 금감원에 배정된 암행 점검 예산은 2천만 원. 고객인 것처럼 속여 리딩방에 가입해야 불법 행위를 확인하는 게 가능한데 리딩방 평균 계약 금액이 434만 원인 걸 감안하면 5곳도 들어갈 수 없는 수준입니다. 결국 정식 투자자문 회사인 걸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유사 투자자문업 자체를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장래에는 좀 그런 제도 자체를 외국과 같이 아예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더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 자문업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유사 투자 자문업의 영역들은 결국은 차츰차츰 없어지게끔 하는 그런 방안들이 가장 좋은 방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라는 게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궁극적으로는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겠죠. 다만 이 불공정한 상황으로 인해 개인이 손실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할 텐데요. 또 한편으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과 동시에 투자자들 스스로도 돈이 무한정 풀리던 작년과는 좀 다른 자세로 접근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사회적 현상이 됐던 동학개미 운동이 이제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고민해봤습니다. 테이퍼링이라는 생소했던 단어가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올리기 전에 우선 테이퍼링을 하겠다는 것. 경기를 살리기 위해 돈을 풀던 걸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뜻입니다. While no decisions were made, participants generally view that, so long as the recovery remains on track, a gradual tapering process that concludes around the middle of next year is likely to be appropriate.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 수준이던 0.5%에서 0.75%로 이미 한 단계 올린 데 이어 다시 한번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금리를 동결했지만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에 그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볼 거고, 만약 그런 경기의 흐름이 우리의 예상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은 다음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의 파산 위기,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하향 등 악재는 겹겹이 쌓이고 있습니다. 초저금리 상황에서 돈을 최대한 빌려 자산시장에 밀어넣던 이른바 영끌 B2의 시대가 끝나간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장은 어두운 전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우상향하던 코스피 지수가
지난 3분기 6.91% 내리면서 코로나 위기 이후 분기별로는 처음 하락했습니다. 취재진은 36년 동안 우리 주식시장의 흥망성쇠를 함께한 이원기 전 PCA 자산운용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동학개미운동의 이상 열기를 잠재울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동학이라는 단어가 과거에 관군과 외세에 대항해서 농민들이 싸운 운동인데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마치 실패할 거를 미리 예견한 운동 같고, 개임이라는 단어가 주는 개인 투자가들 한 명 한 명의 운명은 마치 중요하지 않은 듯이 우리는 뭔가 여왕개미를 위해서 희생해도 좋은 하나의 미물 개미밖에는 안 된다는 듯한 느낌. 또 운동, 주식 투자는 운동이 아니에요. 캠페인이 아닙니다. 동학개미 운동, 동학도 잘못됐고 개미도 잘못됐고 운동도 잘못됐습니다. 호황은 짧고 침체는 긴 우리 주식시장. 안정적인 투자처로 거듭나려면 무엇부터 바뀌어야 할까? 이 전 대표는 주식이 희소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할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 손자 회사까지 3대가 동시에 상장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중복 상장하면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증시의 공급 과잉 문제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 균형이 깨져 있고 기업들이 배당에 인색하고 자사주 매수에 인색한 시장에서 그 기업의 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연결고리가 매우 약하다. 개인들한테 너무 어려운 게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시민사회에선 이른바 오너 일가만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 소액주주도 주인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말합니다. 총수가 그 그룹의 소수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장악하고 모든 의결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전 근대적인 사고가 그대로 경영에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 주주들도 막상 이런 그룹 주식은 사는데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내가 이 회사의 주주다, 주인이다, 이런 느낌은 상당히 지금 받기 힘든 구조고, 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기업들 스스로 좀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좀 자체적으로도 만들어야 됩니다. 10년 갖고 있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가지고 있지 말라. 투자의 신으로 불리는 워런 버핏의 얘기입니다. 그런 투자 철학도 정직한 투자가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이 전제돼야 가능한 일이겠지요.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